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바이오 아이코아 사업단 IR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바이오 아이코아 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대전대 현병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저희들이 바이오 아이코아 사업단에서 지금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들의 IR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이신 VC님들은 이 분야에서 대표적인 이 바이오 벤처의 컨설턴트와 투자를 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 그리고 오늘 발표하시는 기업들은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에 IR을 하는데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VC들과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성우 본부장님 오셨습니다. 네. 그 다음에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 조영국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테크비즈랩 전선곤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바이오 디자이너 오성수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분 VC 분들께서는 이 분야에서 특히 바이오 쪽에 굉장히 많은 이 투자와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이 분야의 대표적인 VC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단에서 키워가지고 지금 무럭무럭 크고 있고 굉장히 앞으로 큰 기업이 되실 네 분의 기업 대표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러스텍 박기범 대표님이십니다. GMD 바이오텍 김민곤 대표님이십니다. 네, 뉴로비스 김형건 대표님이십니다. 네, 오큐라이트 남동헌 대표님이십니다. 예, 오늘 네 분의 발표와 네 분의 발표에 대한 평을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어떻게 IR을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개선을 시켜야 될 것인지, 그 다음 VC들은 어떤 관점에서 사업 계획서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시는지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보시고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계속 이 IR은 저희 사업단에 관련되는 기업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과 관계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의 신청을 받아서 계속 이런 IR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IR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바이오 아이코아 사업단 IR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요, 인바이러스텍입니다. 본 기업은 저희 바이오 아이코아 사업단 2기 글로벌 창업팀으로 선발되어서 지금 좋은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소개를 간단히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바이러스텍은 감염병 핵산 추출 키트 및 PCR 진단 키트 제조회사입니다. 설립일은 2019년 11월 6일이 되고요. 대표이사는 박기범 대표님이 되시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지금 많은 연구 개발을 그동안에 수행을 했습니다. 꿀벌 면역증강제, 면역억제 능력 평가법을 개발했고요. 바이러스 분자 진단 키트 개발, 감염 치료, 전처리 시약 및 방법 개발, 핵산 추출 자동화 시스템 개발 등을 수행을 했습니다. 전남대학교 응용생물학과 박사학위를 지금 마쳤습니다. 박기범 대표님의 IR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초청된 두 분의 VC님들의 평가가 있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컨설팅을 수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박기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바이러스테크 대표 박기범입니다. 이러한 발표 기회를 주신 현병환 교수님과 바이오 아이코아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인바이러스테크 사업 소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인바이러스테크는 감염병 핵산 추출 키트 및 PCR 진단 키트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2019년도 11월 6일에 설립을 하였고 현재 전남대학교 창업보육센터 3개실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원생 박사과정 중에 발명했던 특허를 기반으로 전남대 기술지주회사에서 현물 출자 방식으로 특허를 받아 자회사를 설립을 하였으며 이제 전남대학교에서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대표이사인 제가 70% 그리고 지도 교수님들께서 약 5%씩 지분을 갖고 계시고 있으십니다.
발표 컨텐츠는 다음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미해결 신종 감염병의 위험성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라리아, 일본뇌염, 쯔쯔가무시와 같은 기존에 토착된 질병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꾸준히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최근에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참진드기가 많이 발생을 하여 살인진드기병, 즉 SFTS 바이러스에 의해 연평균 40여 명 사람들이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신종 감염병의 위험성은 진단법이 제대로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걸려도 이 질병이 어떤 질병인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위험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저희가 실제 먹거리에 관련되어 있는 농식품 바이러스도 점차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더불어 특히 고위험 미보고 바이러스 출현량이 점차 늘어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이런 병해충들이 정착될 경우에는 실제 수출에도 많은 큰 피해를 받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신종 감염병의 최선 대응책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케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자진단법이 가장 최선의 대응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업체와 많은 기관에서는 RT-qPCR, 즉 PCR 기반의 분자진단 장비와 분자진단 시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분자진단에는 이 PCR 단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 단계인 핵산 추출 단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품질의 핵산이 추출이 되어서 실제 PCR 장비에 투입이 될 경우에는 아무리 고가의 시약이나 고가의 장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정확한 PCR 결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자 진단을 위해선 핵산 추출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2018년도부터 한국연구재단 글로벌 바이오 아이코어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면서 국내외 관련 전문가들 122명과의 인터뷰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질병매개체의료의 신종 감염병 실제 그 분야에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들과 관리자로부터 인터뷰를 수행을 하였을 때 유기용미 사용으로 건강에 오르는다는 점, 진단 비용이 높고 추출 단계가 복잡해서 잦은 실수를 일으킨다. 그리고 바이러스 검출 민감도가 낮아서 저농도의 바이러스 검출이 어렵다는 것을 토로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보고 고위험 신종 감염병이라는 감염병 진단 시장의 틈새를 발굴했습니다. 저희 인바이러스 테크는 신종 감염병 진단 통합 솔루션인 핵산 추출 키트와 PCR 진단 키트를 동시에 개발하는 회사로서 특히 핵산 추출 키트 분야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해당 비즈니스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출시했던 제품들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4월에 출시했던 모기매개 질병 진단 솔루션입니다. 바이러스 핵산 추출 키트와 그리고 모기가 매개하는 8종의 바이러스를 한 번에 스크리닝할 수 있는 리얼타임 RT-PCR 검출 키트입니다. 실제 해당 솔루션은 질병관리청과 존스홉킨스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검증을 하였고 실제 추출된 RNA의 품질이 우수하며 반응 억제물이 극복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진드기 맞춤 핵산 추출 키트와 SFTS 바이러스 분자 진단 키트도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였습니다. 특히 핵산 추출 키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제품에 비해서 핵산 추출의 효율이라든지 품질이 개선이 되었고 바이러스 검출 민감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PCR 진단법에 비해서 약 32배 정도 개선이 되었는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0년도 4월에 모기 진단 솔루션이 2021년도 3월에 진드기 진단 솔루션이 실험실 검사법 국가표준 절차서에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인증을 완료를 받았고 현재 다음과 같은 B2G 시장에 진입을 성공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자동화 핵산 추출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입니다. 실제로 바이오 아이코어 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해당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고 특히 분자 진단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보틀넥으로 평가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핵산 추출 단계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경쟁사 대비 시스템 도입 비용이 10배 정도 절감된 핵산 추출 시스템을 미국의 오픈트론스와 협업을 통해서 핵산 추출 시스템을 개발을 하였습니다. 실제 핵산 추출 경력이 4년 차인 전문가도 이 48개 시료로부터 핵산을 추출할 때 약 3시간 이상의 소요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개발했던 자동화 핵산 추출 시스템을 사용을 하여서 48개 시료로부터 약 55분 내에 다른 기타 휴먼 에러 없이 균일한 핵산 추출할 수 있게 현재 핵산 추출 시스템이 개발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2020년도에 저희가 개발했던 제품들을 다음과 같은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각 대학교에 저희 제품들을 실제로 납품한 실적들이 되겠습니다. 사업 전략 및 목표입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생명공학 스타트업들이 많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서 분자진단 분야에 많은 업체들이 설립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생명공학 스타트업은 신뢰도 이슈를 극복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인바이러스 테크는 국내 기관의 판매 실적과 그리고 이 해당 기관들과 해당 연구자들로부터 나오는 연구 논문들을 바탕으로 저희 신뢰도 이슈를 극복을 하고 추가적인 핵산 추출 키트 그리고 미해결 감염병 진단 키트 등을 개발하면서 신뢰도를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서 진단기업, 연구소, 유전자 분석기업 등에 진출하고자 하는 시장 진입 전략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이 핵산 추출 시약의 용액을 판매하는 반제품의 형태로 판매하는 모델과 또 핵산 추출 키트, PCR 진단 키트 등을 완제품을 대학, 연구소, 병원이나 정부기관 등 또는 필요한 커스터머에게 납품하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현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국내 감염병 진단 시장은 실제로는 국가기관에서 주로 주도하는 식으로 현재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가축위생사업소, 농업기술원, 검역원 등이 이제 실제 PDD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일반적인 업체로는 시즌이나 또 이제 코젠 같은 그런 진단 기업들도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017년도에 1,500억 정도로 평가되었던 이 시장은 2023년도에 3,300억 원까지 이제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기존 추산에 비해서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감염병 진단 시장도 마찬가지로 2016년도에 16조 4,800억 정도로 평가가 되었는데 연평균 7%씩 성장을 하면서 2027년도에는 31조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핵산 추출 키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2015년도엔 2조 7천억 원 정도로 그렇게 큰 시장 규모는 아닌 것으로 평가가 되었으나 바이오 산업 자체가 성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체외 진단과 분자 진단의 수요도 증가를 하면서 이 핵심 기반 마켓인 핵산 추출 시장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평균 11%씩 성장을 하여서 2028년도에는 약 11조 원까지 핵산 추출 키트가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으며 과거에 비해서 현재는 실효에 맞춤형 특화된 키트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으며 자동화 핵산 추출 장비도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 바로 진단할 수 있는데 필요한 그런 핵산 추출법들의 수요도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서 기술을 개발을 하고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상반기에 3가지 제품을 출시를 하였고 성공적으로 론칭을 하였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추가적인 핵산 추출 키트와 질병 진단 키트 등을 개발을 하고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추정 매출액은 2020년도에 저희가 설립된 지 1년 만에 이제 1억 2천만 원 정도의 매출을 발생시켰으나 추가적인 제품들을 점차 확보를 하면서 매출을 점차적으로 끌어올릴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올해 2021년도에 국내 정식 론칭을 하였고 약 10억 정도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 등에 진출을 하고 이를 위해서 현재 ISO 13485라든지 KGMP 인증 등을 현재 확보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향후에는 유럽, 미주 시장 등에 진입하기 위한 FDA 인증 등을 확보할 계획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노력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유 기술 및 인증 현황입니다. 실제 인바이러스테크 핵심 원천 기술은 다음과 같은 세 종이 되겠습니다. PCR 저해 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를 하여 PCR 결과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저가 무해성 핵산 추출 조성물과 실제 핵산 추출용 자동화 장비의 핵심 소재인 자석 나노 입자를 합성하는 기술 그리고 분자 진단 키트를 개발하는 기술입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제로 PCR 저해인자는 이제 굉장히 PCR 민감도를 많이 떨어뜨리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가의 시약이라든지 고가의 장비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이 PCR 단계 자체의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 하더라도 그 안에 투입된 샘플에 PCR 저해인자가 적절히 제거되지 않고 투입될 경우에는 민감도를 크게 낮출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경쟁사와 비교를 했을 때 저희 핵산 추출법으로 핵산을 추출하고 동일한 PCR 진단 키트로 비교를 했을 때 바이러스의 검출 시그널은 강해졌고 또 거짓 양성 반응은 많이 줄어드는 효과들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식물 같은 경우에는 망고, 바나나, 이제 백, 고추 같은 이제 식물 특히 아열대 과수원의 작목 같은 경우에는 PCR 이니비터가 굉장히 풍부하게 존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여기서 핵산을 추출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외국 Q사의 특정 제품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해당 제품이 핵산을 추출하지 못하는 그런 시료에서도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는 다른 외국 N사의 경쟁 제품과 비교를 했을 때 특히 망고, 고추, 바나나, 이제 포도 같은 굉장히 까다로운 식물에서도 핵산 추출을 제대로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자동화 핵산 추출 장비의 핵심 소재인 자석 나노 입자 같은 경우에는 1g당 약 30만 원에서 비싸면 이제 100만 원 정도까지의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암모니아라든지 에탄올 같은 부산물이 배출되지 않는 방식으로 저가로 자석 나노 입자를 합성할 수 있는 기술도 현재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모기맥의 8종 바이러스 진단 키트를 개발하면서 확보한 노하우는 실제로 변이가 굉장히 심한 바이러스에서도 효과적으로 모든 바이러스를 진단할 수 있는 그런 플라비 바이러스 진단 마커 등을 개발을 하면서 분자 진단 키트 개발 기술에 대한 노하우들도 현재 확보를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렇게 확보한 노하우들과 기술들을 모두 기술 특허를 등록을 하고 출원을 하면서 핵산 추출 키트 및 분자 진단 키트에 대한 원천 기술들을 꾸준히 확보를 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연구소 기업 등록 및 연구개발 전담부서 등을 확보를 하였고 또 해외 진출에 필요한 ISO 13485, ISO 9001 인증들도 확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 및 KGMP 인증 등도 확보를 함으로써 실제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비즈니스를 하는 데 필요한 모든 인증들과 등록들을 꾸준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인바이러스테크의 핵심 인력들은 약 10년 이상 해외 유입 감염병 감시 업무들을 실제로 수행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연구 경험들을 기반으로 감염병 분자진단 분야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런 문제점들을 발굴을 해왔고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떤 솔루션이 가장 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연구들을 꾸준히 수행을 해왔습니다. 저는 현재 인바이러스테크에서 핵산 추출 키트와 분자진단 키트를 개발을 하고 있으며 아까 현병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현재 전남대학교에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또 다음과 같은 과제들로부터 연구 책임자 및 공동 연구자로 저희 인바이러스테크에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실제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연구 개발들을 꾸준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바이러스테크는 저를 포함하여 총 5명의 직원들이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제 지도교수님이신 한현수 교수님과 함께 다양한 협력들을 현재 받으며 인바이러스테크가 성공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을 하고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많은 협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력 확보 계획은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PCR 진단 제품 규모뿐만 아니라 핵산 추출 키트의 규모도 급격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염병 분자 진단 시장은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대중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감염병 환자 분야에 많은 포커스가 맞춰져 있긴 하지만 이 이후에는 열대성 농작물 바이러스 그리고 더 길게는 질병매의 곤충에 대한 피해도 전체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트렌드에 맞춰서 여기 각각의 샘플에 맞는 맞춤의 핵산 추출 키트들과 이제 미해결, 미보고 바이러스에 또는 감염병에 맞는 PCR 진단 키트 등을 출시할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참진드기와 모기와 같은 굉장히 작지만 그리고 까다로운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입을 하여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후에는 더 큰 분야인 농식품 분야에도 진출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가장 크고 가장 중요한 시장인 휴먼 메디컬 시장에도 진출함으로써 세계적인 바이러스 전문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였습니다. 우리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성우 본부장님과 오성수 바이오 디자이너 대표님이 본 사업 계획에 대한 Q&A와 자문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성우 본부장님. 네. 네, 대표님 우선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되게 깔끔하게 발표를 잘 해주셔서 이해도 잘 되고 재밌었고 아무래도 요즘 또 시국이니까 감염병 쪽에 많은 집중이 되어 있어서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차피 이런 분자 진단을 할 때 추출을 하는 기술, 검체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추출하는 기술, 그다음 그 추출을 분석하는 기술 중에 이제 추출 기술 쪽에 저희가 되게 강점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냥 보통 그냥 평범하게 생각하기로는 그럼 지금 이미 분자 진단 잘하고 있는 회사들도 추출 기술 쪽에 많은 신경을 쓰거나 본인들의 강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 이제 인바이러스텍이 갖고 있는 특히나 추출 쪽에서의 더 강점 이 이제 그 등록된 특허 정도 내에서 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PCR 같은 경우에는 실제 테스트 내에 한 카피, 즉 한 개의 병원체 입자만 있다 하더라도 제대로 진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민감도가 높은 방법이 바로 분자진단법, PCR 진단법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업체에서 핵산 추출 키트를 실제로 판매를 하고 있고 실제로 그걸로 많은 비즈니스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휴먼 메디컬 분야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실제 인체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객담이라든지 또는 이제 인후에서 이제 비인두에서 이제 확보되는 그런 검체들 또는 이제 혈액이나 혈장 등을 가지고 바이러스 진단들을 많이 수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 인체에서 유래되는 치료 같은 경우에는 PCR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있어도 이제 알부민이라든지 단백질 정도가 있긴 한데 실제 이런 것들은 쉽게 기존에 개발되어 있는 기술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고 고품질의 핵산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것은 이제 당연히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처음에 수행했던 것은 이제 모기나 참진드기인데 이런 곤충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단백질들이 있고 또 그리고 특히 멜라닌이라든지 멜라닌 같은 경우는 추출된 핵산과 실제적으로 결합을 하고 실제 이제 PCR 진단 과정에 투입이 됐을 때 그 인자 자체가 택 폴리머레이즈라든지 또는 RT 폴리머레이즈를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이제 저해를 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실제 바이러스가 실제 테스트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니비터가 적절히 제거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감도가 심하면은 10배 이상 더 심각할 경우에는 전혀 이제 증폭을 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PCR 이니비터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들을 확보를 하였고 특허를 출원을 하였으며 질병관리청과 이제 협업을 통해서 실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그런 인체용 진단 키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민감도가 그 저해 물질에 대한 극복력이 우수함을 확보를 하였고 또 추가적으로는 특히 식물 같은 경우에는 인체와는 달리 더 많은 종류의 특히 폴리페놀 화합물들이 많이 있는데
핵산 추출하는 과정 중에 산소와 만나면서 추출된 핵산을 모두 분해를 시키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분해되게 되기 때문에 실제로 핵산을 추출한다 하더라도 PCR을 전혀 하지 못하게 되는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저희가 추출 과정에서도 핵산을 보호하면서 그리고 이제 이런 PCR 저해인자들 그리고 핵산 추출 저해인자들을 모두 격리시켜서 제거하는 그리고 최종적으로 고품질의 핵산을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추출 용액 조성물들에 대한 노하우들과 기술들을 확보를 하였고 추출 방법 등에도 기술을 개발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경쟁 제품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제품들과 이제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우위성이 있는 것을 실제로 데이터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핵산 추출 쪽에는 이제 일반적인 기업보다는 더 많은 노하우들과 이제 기술들이 이제 확보된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연결돼서 네.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럼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결국 핵산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이제 인체 유래물들과는 좀 다르게 네. 저희가 좀 1차적으로 타겟하고 있는 곳에서는 네. PCR 과정에서 쓰이는 뭐 여러 효소들과 인터랙션이 있다던가 네. 그런 결과물들을 방해하는 것들이 사실 좀 더 많기 때문에 예. 기존의 추출 키트로는 어쩌면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얻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예. 그럼 거기서 이제 투자자로서 조금 궁금한 게 그 기존에 이제 지금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 시장 자체가 네. 그러니까 시장의 크기가 작아서 글로벌 플레이어가 안 들어간 건지 네. 혹은 아직 시장이 형성이 돼서 시장이 형성이 안 돼서 안 들어간 건지 예. 혹은 기술적 난이도가 정말 높아서 안 들어간 건지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아마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서 안 들어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네. 그러면 또 이쪽 시장이 그럼 기존에 있다고 치면은 그 기술적 난이도를 극복하려는 다른 그룹들은 또 없는지 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예. 네, 그런 것도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좀 날카로운 질문이신데요. 실제로 이제 많은 연구 논문 문헌들을 보면은 식물 같은 경우에는 핵산 추출법이 많이 개발은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예전부터 연구를 했기 때문에 70년대부터 뭐 80년대부터 이제 많은 연구들을 수행을 해왔는데 기존의 이제 문헌에 따르면은 페놀이라든지 클로로포름, 또 이제 리튬 클로라이드를 이용해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침전하는 방식들은 많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리어전트 베이스로 이제 많이 이제 홈메이드로 이제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 추출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기법들도 있고 특정 작물에 간 경우에는 이제 16시간 이상 오랜 동안 이제 추출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분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당 타겟에 대한 연구를 하지 못해서 시장이 많이 형성이 안 된 측면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제 분자 진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최근에서 이슈가 되긴 했지만 사실 분자 생물학이라는 것 자체는 PCR과 함께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PCR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핵산 추출을 먼저 해야 됩니다. 따라서 그 타겟에 대한 시장이 먼저 커지려면 핵산 추출 파트가 먼저 형성이 되고 거기서 핵산 추출이 잘 돼야 이제 PCR에 대한 뭐 분자적인 뭐 연구들, 기초 연구들을 수행을 하고 분자 육종 연구들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핵산 추출 분야에 공백이 있는 기술 파트는 현재 시장이 작은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러한 이제 언맷 니드를 이제 현재 확보를 한 상태고 여기에 맞춤형으로 핵산 추출 키트를 개발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시장이 증가를 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도전자들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퀴아젠에서도 많이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른 이제 경쟁 제품들도 많이 있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굉장히 까다로운 식물에서는 그렇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을 때 경쟁 제품이 아직까지는 출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PCR 이니비터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기술이 굉장히 까다로운 기술이라서 저희가 이제 개발했을 때도 1년 이상 이제 계속 테스트를 제가 실제 박사학위를 하면서 꾸준히 매일매일 이제 조금씩 해와서 이제 봐서 이제 쌓아왔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개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기술적 난이도가 얼마나 높은지는 제가 객관적으로는 잘 모르긴 했지만 그렇게 쉽게 진입을 한다거나 쉽게 극복하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성수 대표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일단 먼저 분이 이제 주로 질문에 대한 얘기를 하셨으니까 전 좀 코멘트를 좀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자료의 구성은 잘 만드신 것 같고요. 근데 보니까 한 2가지 측면 정도가 조금 보완이 되면 투자자들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우리 기술에 대한 어떤 타겟팅, 뭐냐면 지금 우리 기술의 원천은 감염성, 특히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 그러니까 동물이라고 하면 아까 뭐 모기나 찐득이 같은 이런 데를 통해서 감염이 되는 감염성 질병, 그리고 또 식물이면 식물의 병을 일으키는 그러한 곳들을 진단하겠다라고 하는 거였고, 그 진단의 전처리 과정의 효율성을 좀 높이는, 그러니까 전처리 과정을 잘해서 진단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그리고 또 조금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고안하시고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일반적인 다른 체외 진단을 하는 그런 분자 진단을 하는 곳들하고 경쟁을 하려면 초기의 진입자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다 시장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진입하려고 하는 그 시장에 대한 좀 타겟팅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면 조금 더 이 우리의 그 사업을 진척해 나감에 있어서 조금은 좀 수월하지 않을까, 좀 스피드하게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고요. 두 번째는 이 자료의 구성을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타겟팅이 조금 러프하게 가다 보니까 경쟁사나 경쟁 제품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조금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임자도 얘기했지만,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들어가고자 하는 그 시장에 어떠한 제품이나 기술들이 있고 어떤 회사들이 있고 그 회사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떠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조금 더 자료에 들어가 있다면 이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더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두 부분 정도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네. 여러분 재미있으셨습니까? 저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게 자기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시고, 특히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어떤 포인트를 보는지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기업 가치를 훨씬 올리시고 지름길로 성공길로 가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네 분의 VC 분들이 오셨는데요. 우선 두 분이 하시고 나머지 두 분은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저희들이 그 의견을 받아서 지금 발표하신 인바이러스텍의 박기범 대표님에게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기업을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음 두 번째 기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기업의 IR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업은요, GMD 바이오텍입니다. 본 회사는 면역진단시약, 면역진단 센서입니다. 센서, POC 분자진단 센서를 주로 하는 회사입니다. 설립일은 2019년 7월 26일이고요. 대표이사는 김민곤 박사님이십니다. 김민곤 박사님은 광주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님으로 현재 재직 중에 있으시고요. 저하고도 굉장히 친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의 책임 연구원님으로 계셨고요. 저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아주 각광받는 훌륭한 연구자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전직이 이제 녹십자 QC 팀장, 그 다음에 전자통신연구소 에트리라 그러죠. 에트리의 선임연구원으로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BT와 IT가 결합되어 있는 부분의 연구 영역에서 많은 연구를 하셨고요. 한국 바이오칩 학회 수석 부회장님을 지금 역임하고 계십니다. 김민곤 대표님 IR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김민곤 대표님 IR을 평가해 주시고 Q&A를 해 주실 분은 조영국 전선권 대표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곤 대표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방 소개받은 김민곤이라고 합니다. 금방 이렇게 좋은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바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GMD 바이오텍은
소개하신 대로 2019년 7월에 설립을 했고요. 주로 면역 진단 센서, POC 분자 진단 센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광주과학기술원 화학과 교수로도 있는데요. 그동안 한 10년 이상 개발한 기술들을 기술 이전하여서 지금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저희 회사는 지금 이 연구원 4명 플러스 지금 2명이 더 충원이 되어서 6명의 연구원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품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리자면은 저희는 면역 진단으로는 호흡기 바이러스, 심근경색 그것을 확장하는 것, 그다음에 분자 진단으로는 주로 현장형 올인원 분자 진단 칩을 개발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특허 리스트들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플루엔자 진단 면역 센서 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인플루엔자, 코로나, 지카, 에볼라 이런 어떤 감염 질환의 지속적인 증가가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것에 대응할 수 있는 또 새로운 기술들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인플루엔자 진단법은 면역 진단법과 이제 분자 진단법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국내 한 지금 100억 원 정도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세계에는 한 1.3조 원인데 재미있는 것은 아마 이 시장은 작년에는 거의 뭐 10분의 1로 확 줄었을 겁니다. 아마. 왜냐하면 워낙 지금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플루엔자는 안 생겼는데 대신 이것보다는 막대박 한 10배로 뛰는 게 지금 코로나 진단 시장인데 사실은 같은 플랫폼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 어떤 국내 모든 면역 진단 회사는 이것이 단일 제품으로는 상당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다 제품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것에 하는 이것을 진단하는 기본 원리는 보시는 것처럼 종이와 같은 재질에서 잉크가 물을 떨어뜨리면 확산되어가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레터럴 플로우 어세이 기법입니다. 이것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만약에 혈액을 여기서 떨어뜨리게 되면 이것을 타고 가서 여기서 빨간 어떤 그런 골드 나노 파티클의 색깔을 확인할 수 있는 측정 기기도 필요 없고 육안으로 판별이 가능한 아주 간단한 기술이고 뭐 임신 진단 킷이라든지 많은 곳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 하나를 만드는데 한 500원도 들지도 않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싸게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 측정 감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1에서 10나노그램 per ml 정도의 그런 단백질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가장 큰 단점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것은 보시는 것처럼 이 기존 레터럴 플로우 어세이 기반 위에 이제 하나를 더 올린 건데 요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처음에는 여기 떨어져 있다가 여기 연두색 요것이 이제 떨어져 있다가 이것이 나중에 늘어납니다. 근데 그 늘어나는 원리에 의해서 첫 번째 그 레터럴 플로우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여기서는 골드 나노 파티클 이렌스먼트를 하게 되는데요. 요걸 골드 나노 파티클 시드로 해가지고 이 시그널이 10배 내지 100배 정도 시그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사실 이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게 싸게 이걸 시그널을 막 다른 기계가 안 들어가고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게 이제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뭐 그 삼겹살집에 가서 그 물수건 있잖아요. 물수건에 보니까 물을 딱 떨어뜨리면 이게 조그마한 것이 확 이게 불어나잖아요. 이런 재질이 없느냐. 그래서 열심히 찾았는데 이제 이렇게 물을 먹었을 때 한 10분 정도 뒤에 이렇게 착 늘어나는 그런 폴리머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싸게 쓸 수 있는 폴리머더라고요. 그래서 그 폴리머를 이용해서 저희가 실제로 인플루엔자 A와 B를 보시면 기존에 이제 기술이 한 이 정도 나온다면은 저희는 한 10배 내지 100배 더 새카맣게 시그널이 올라가서 아주 감도 좋은 그런 것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디텍터도 필요하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디텍터도 지금 자체 제작을 했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목표를 이제 시장 목표를 하고 이제 지금 제품화 단계에 있고 아마 내년 정도 출시할 것이라고 지금 계획대로라면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또 감도가 좋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데 이제 심근경색 진단 센서는 상당히 우리가 제일 어려운 타겟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정량성도 좋아야 되는 건데요. 심근경색이라는 것이 이제 뭐 아시겠지만 단일 질환 기준으로는 사망률 1위인 그런 질병이고요. 아무래도 긴급한 그런 우리 진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빠른 측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와 같은 20분 안에 측정하는 거 이런 것들의 필요성은 계속 있는데, 근데 그거보다는 더 사실 중요한 것은 빠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국 FDA 권장 사항으로는 대략 한 측정 감도가 한 2.5 피코그램 정도는 돼야 되고요. 실제로 CV라는 게 이게 정확도를 뜻하는데 한 10% 이내는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을 저희가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연구만 한 15년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이 레트럴 플로우의 그런 장점을 살리면서 이제 우리가 뭔가 개발하려고 했는데, 요거는 좀 기존 제품들의 비교입니다. 보시면 실제로 POC 제품이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나와는 있지만 보시는 것처럼 LOD를 2.5를 만족하는 건 없고요. 또 이 CV를 10% 이내를 만족하는 거 두 가지를 만족하는 제품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병원 장비는 보시면 그 두 가지를 다 만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게 한 2조 원 정도 되는 시장인데 그 중에서 80%는 병원 장비에 의존하고 있고 20%는 이 POC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정밀하지 않더라도 꼭 필요할 때, 그러니까 긴급을 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사용하게 되는데, 아쉽게도 국내 시장은 크지는 않습니다. 국내 시장 워낙 이 병원들이 조밀조밀하게 잘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병원 장비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특히 미국 같은 데는 워낙 땅이 넓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이제 거기가 시장이 큰 그런 시장입니다. 저희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이 나노 입자 기술을 적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 수평상승 폴리머의 그 두 단계 반응을 자동으로 하는 거 두 가지를 하게 됐는데요. 이제 개발하고 나면 사실 뭐 아주 뭐 간단하지만 실제로는 이제 우리가 이런 면역 진단하려면 효소를 써야만 이게 감도가 좋아지는데, 효소를 중에서도 이렇게 보면 하나가 아니라 막 수십 개로 이렇게 막 얽혀 있는 이런 효소가 있거든요. 이것이 이제 엘라이자 면역 분석할 때 이걸 이제 감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쓰는데, 이걸 레트렐에 적용해 보면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막 그 종이 재질 따라갈 때 잘 안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항체하고 이게 섞여가지고 항체 반응성을 저해해 버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순서대로 골드 나노 파티클에 이 폴리 HRP를 싼 다음에 요거를 항체를 그 다음에 이렇게 싸게 되니까 두 가지를 다 만족하게 된 겁니다. 감도도 좋아지고 잘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됐고요. 저희가 또 두 번째로는 기존에 아까 보여드렸던 것은 골드 나노 파티클 하나만 쓰게 되면은 골드 나노 파티클만 딱 반응하고 나면 그냥 보면 되는데, 그게 감도가 안 나오니까 저희는 한번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효소 반응을 해야 될 때 이게 같이 올라가면은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는데, 이제 저희 이것처럼 이제 요 수평상승 폴리머를 이용해서 1차 반응이 먼저 진행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반응의 또 극대화를 위해서 케미 루미넌스 시그널을 저희가 이렇게 이제 측정하게 되면은 이제 요거 동영상인데요. 하여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 단가도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실제로 그 레트럴 플로우에 저희 인핸스먼트 구조를 하나 더 첨가하는 것이 실제로 10분의 1 가격밖에 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왔고요. 그렇지만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도 뭐 사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결과라고 생각을 했는데 0.4 피코그램 per ml의 측정 감도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밑에 이 그림이 이게 임상 샘플에 대한 건데요. 아까 중앙 장비에서 쓰고 있는 에봇 제품과 임상 샘플을 저희가 비교해 보니까 아주 이렇게 코렐레이션이 아주 잘 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서 거의 병원 장비 수준의 저희 진단 키트, 그래서 가격은 1,000원 이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능을 얻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CV도 다들 이게 5% 이하로 저희가 얻게 되어서 그야말로 정밀한 측정도 가능하면서 감도도 좋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특허들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 목표 잡고 저희가 이제 이런 시장들을 저희가 개척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그걸 확장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제품으로 생각하고 있는 GMD 바이오텍에서는 원피코그램 per ml 이제 개당 한 10,000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목표로 저희가 제품을 지금 개발하고 시장 타겟은 주로 미국으로 생각하고 한국에서 먼저 허가를 받고 미국에도 허가를 받는 그런 단계를 받을 계획입니다. 네, 이 오는 것들은 시간 관계상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익 모델 이런 것들을 잡아서 저희들이 이제 국내 국외로 진출할 계획이 있고요. 이런 것을 위해서는 여러 어떤 그런 자문 그룹들을 지금 같이 자문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2017년도에 그 빌 게이츠 재단에서 이제 한 3억 정도 돈을 받아서 했던 건데 그쪽에서는 1피코그램 per ml을 측정할 수 있는 걸 하는데 대신 디텍터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실패했습니다. 사실 이건 디텍터가 필요한 거고요. 그렇지만 그때 그게 공부가 참 많이 되어가지고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된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까지 계속 했던 연구들은 주로 이 레터럴 플로우 방식인데요. 레터럴 플로우가 이게 다른 이런 동력이 필요 없는 그냥 자동으로 흘러가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이 좋은 이 플랫폼을 분자 진단에 어떻게 활용해 볼 수 없을까 해서 이제 한 5년 정도 지금 연구한 게 분자 진단인데 앞서서 보여드린 게 면역 진단은 민감도 낮은 걸 어떻게 하든 높일까 그거 고민이라면 분자 진단은 이 병원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측정할 수 있을까? 만약에 그것이 가능해진다면 결국 지금 코로나 진단 같은 경우도 누구나 좀 손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그런 시장성이나 또 사회적인 파급력 그런 것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선 기업에서 이런 걸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샘플 채취하고요, 유전자 이제 추출하고요, 그 다음에 PCR 증폭을 하는 것이 이 전 과정입니다. 실제로 이제 많은 나라들에서 이제는 이것을 하나의 칩에서 하려고 하는 올인원 분자 진단 시스템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현재 나와 있기도 한데 실제로 기존 제품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장비 수준을 미니어처라이제이션 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은 다 거쳐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세페이드사의 그런 기술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제 이런 레터럴 플로우에서 이제 저희가 이런 유전자 추출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시는 것처럼 이 구조 안에서 먼저 레터럴 플로우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흐름이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그런 흐름에 대한 멤브레인들을 찾아가지고 여기서 유전자가 추출되고 이 위에 이제 등원 증폭이 가능하게 저희가 하는 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것보다도 더 성능이 좋게 정말 그 증폭된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 뭐 그런 것 정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양산 시설 지금 이제 다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투자도 지금 한 10억 정도 받았고요. 저희가 앞선 그런 제품들을 개발하고 이제 나중에는 여러 기업들과 협업을 해서 저희 기술들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 전문 기업으로 앞으로 성장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예. 발표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글로벌 벤처 네트워크의 조영국 대표님, 테크비즈랩의 전선곤 대표님, 자 Q&A. 제가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술을 잘 사업화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제가 한 5가지, 6가지 정도 생각이 나는데 또 뒤에 하셔야 되니까 제가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텐데요. 기술적 차별화가 꽤 있는 아주 POC면서 정확도 정밀도가 되게 높은 기술을 개발했는데요. 기존의 다른 빅 플레이어들이 먼저 했던 제품들하고 우리의 기술을 비교하신 거 위주로 돼 있는데 혹시 다른 플레이어들도 이렇게 교수님처럼 좋은 아이디어를 또 개발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기술을 되게 좋은데 그 뒤에 저한테 준 매출 자료 같은 것들이 있는데 중간에 이거를 어떻게 기술을 제품화시켜서 마케팅할지에 대한 자료는 조금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마케팅을 어떻게 하실지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선 그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고감도, 정량을 잘하는 그런 기술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결국은 만들 수 있는 대량 생산과 그 가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옛날 초기에는 뭐 서피스 플라즈마 레조넌스 이런 나노 센서들을 처음 시작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전환을 하게 된 계기가 결국 기업에서 찾아와서 이런 걸 좀 같이 개발해달라 이런 부탁이 와서 이제 그때부터 레트럴 플로우를 시작했는데 아마 저의 강점은 그런 가장 싼 쉽게 제작할 수 있는 레트럴 플로우 센서라는 거 위에다가 뭔가 어떤 그런 그때 필요한 뭐 나노 입자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접목했다는 거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제가 이제 논문이나 특허 이런 것들 확보해 놓은 걸로는 상당히 저도 좀 앞서 있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차별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참 제품화해서 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너무 잘 아실 거고 저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은 인플루엔자가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뭐 물론 이게 이미 보험 수가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엄청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업체들은 지금 다 철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성능을 조금만 기존 것보다 조금만 앞서 있다면 바로 시장에 내놓는 데는 어렵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인플루엔자 같이 좀 쉽게 시장 진출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좀 먼저 전략을 잡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심근경색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으로 진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더 여러 가지 어떤 다른 업체들하고 좀 더 협력을 하면서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전략을 지금 마케팅 그럼 말씀하시는 그 전략을 세울 때 그 현장 마케팅 전문가들하고 좀 그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시고 틀을 잡으시는 네, 건가요? 그래서 제가 사실 한 15년 전부터 기업들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마케팅 하는 분들도 이제 소개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 거 팔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항상 말해놓고 있고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만들어지냐 뭐 이런 이제 그냥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기술 개발할 때부터 이제 엔드 포인트에서 세일즈를 하시고 마케팅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협업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보완해서 말씀드리면은 저희 사업단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커스터머 디스커버리 100명을 하시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아마 많은 네. 그 기술 개발자와 마케터와 투자자들의 면담이 이루어져서 사업 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걸로 그렇게. 네, 그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네, 네. 알게 되어가지고. 네. 자, 그럼 전 대표님. 네. 네, 뭐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 발표하신 거에 대해서 멘트 좀 드리면서 거기에 연관돼서 질문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세 가지로 MTB 방식으로 질문을 드릴 텐데 첫 번째 M으로 그렇다 해서 복잡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질문을 드려보면 M 마켓 쪽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 오늘 발표하신 것 중에는 스타로 보이는 게 급성 심근경색 키트인 것 같습니다. 그 관련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 병원 클리닉 센터랑 경쟁을 해야 될 텐데 마켓으로 보면 이걸 극복하면 굉장히 좋은 어떤 방식이 될 텐데 그 극복 방식이 있을 건가? 또 이게 스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집중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T 부분, 테크놀로지 부분에 대해서는 캐시카우로 보면 인플루엔자 키트나 분자 키트가 이 회사의 안에서 캐시카우가 될 텐데 기술적 질문이니까 조금 제가 같은 고민을 해보기 위해서 해보면 워터 스웨러블 테이프나 혹은 이 호리젠탈에서 버티컬로 올라가는 쉐입이 감도는 굉장히 좋게 하지만 어떤 경우에 있어가지고 키트를 망가지게 할 수도 있어서 결국 100개를 만드는데 한 개만 정상 작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일드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QC의 문제일 텐데 기술적으로는 이 QC를 어떻게 극복할 건가? 코스트 베니핏은 있는데 결국 그 테이프들이나 버티컬이 망가뜨리면 어떡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노하우가 있으실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고 비즈니스 파트로서는 이건 단순하게 질문을 드릴게요. 굉장히 길 수 있으니까 교수님 결국 뭐 생명연에서 10년 이상 또 광주가경에 10년 이상 또 회사도 여러 번 시리얼 앙트프로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큰 그림을 그리실 텐데 이 회사를 두고 회사를 IPO 상장을 가실 건지 아니면 중간에 또 큰 뭐 마케팅 회사랑 해서 뭐 M&A나 뭐 혹은 뭐 공동으로 뭐 IPO를 가시든지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스타가 될 게 우리나라 사실 클리닉 우리나라 센터랑 경쟁. 그 병원 장비하고 경쟁할 생각은 사실은 없고요. 우리나라 필요한 쪽은 지금 아무래도 응급실 같은 데서 빨리 재야 될 때 정도 그 시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의사분들 이제 자문을 구해봤는데 그래서 그런 경쟁보다는 국내에서
이런 좀 어쨌든 베타 테스트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좀 실제로 FDA 등록까지 가서 한번 그거를 이제 임상 시험도 해보고 하면서 여기서 좀 기술력을 제품 기술력을 더 쌓아놓고 결국에는 미국이나 중국 그러니까 이런 게 꼭 필요한 곳에 그렇게 이제 나갈 계획이고요. 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앞으로 시대는 분명히 이제 병원 장비에서 이제는 POC로 가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좀 더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결국에는 자가 진단으로 결국 갈 거거든요. 근데 그 흐름에 있는 이 기술이 그 흐름 속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좀 증명해 나가는 그런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QC 쪽에 상당히 좀 저희가 여전히 뭐 사실은 좀 어려움에 있지만 저희가 기본 레터럴 플로우 밑에 파트는 이미 뭐 다 증명이 되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저희가 이런 테스트까지 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그냥 지나갔는데 요게 우리가 대량으로 만든 모양이거든요. 요걸 이렇게 꼭 또 자르면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다 CV 테스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실험실 레벨에서는 이게 잘 작동한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제 또 대량 생산했을 때 또 문제는 따르겠지만 지금 현재 실험실 규모의 대량 생산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 정도고요. 또 그런 문제점이 또 생기면 또 열심히 또 극복해 나가고 그런 과정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회사는 사실은 이제 이 회사 제 기술력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서 좀 우리나라의 어떤 진단 기기의 사업을 좀 역할을 하는 것이 제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 끝까지 회사를 끌고 가는 것보다는 이 플랫폼으로 앞서서 보여드렸던 그런 제품들을 딱 정확하게 한 세 제품 정도만이라도 확실하게 론칭 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걸로 매출이 나오고 했을 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뭐 M&A 또는 어디 큰 기업에서 아예 뭐 사고 저는 또 그 후속 계속 그 어떤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뭐 지금 사실 암 진단도 지금 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활용성을 좀 더 넓혀 나가고 그런 식으로 좀 더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막 많이 팔고 하는 데는 별로 재주가 없을 것 같고요. 기술을 잘 만드는 데 재주가 있으니까 그게 더 노력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두 분 VC님께서 회사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 분씩만 코멘트를 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아주 그 훌륭한 기술을 지금 그 개발하고 있고 또 업그레이드하고 계신데요. 아까 잠깐 말씀하신 대로 연구 개발하고 기술을 잘 맡으시니까 마케팅이나 시장 전문가들을 좀 그 네트워크도 하셔야 되지만 자문위원들로 삼기도 하고 회사에 초빙하셔서 사업을 더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네. 뭐 요즘 추세로 말씀을 드리면 그 아무래도 바이오 컴퍼니는 CTO가 CEO 역할을 하시다가 그 다음에 경영 전문으로 하신 분이 오시는데 요즘 한국 추세로는 상장까지는 한번 용기를 내시고요. 상장 이후에 그런 전문 경영을 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네. 네. 이것으로 두 번째 기업의 I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바이오아이코와 2기 예비 창업팀이었던 뉴로비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뉴로비스는 뇌과학 연구 플랫폼 기업입니다. 설립일은 2018년 2월 26일이고요. 공동대표로 김영건 오늘 발표자십니다. 그리고 홍성현 박사님 두 분이십니다. 김영건 대표님은 지금 현재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님으로 계시고요.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스코텍 이사님으로 기업의 실무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요. 듀크 대학, NIH, 조지타운 대학에서 공부를 하시고 지도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건 대표님 발표 부탁드리고 오늘 그 김영건 대표님에 대해서 평을 해주시고 도움 말씀을 주실 분은 좀 전에 하셨던 이성우, 오성수 대표님이 되시겠습니다. 자, 그럼 김영건 대표님 발표부터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뉴로비스 창업자이면서 대표이사인 김현건입니다.
저는 회사 비전부터 투자 회수 방안까지 순서대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비전은 뇌 미스테리를 풀어갈 수 있는 기업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다른 뇌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모두들 커넥텀이라고 해서 신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가지고 주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저희는 뉴로케미스트리로 실제로 시냅스에서 유리되는 신경 전달 물질들이 서로 어떻게 통합적으로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풀어서 뇌를 이해하고 또 이를 기반으로 해서 사업화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게 되겠고, 그리고 또 동물도 발생학적으로 봤을 때 설치류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는 원숭이도 있고 개도 사용하고 사람도 쓰는데, 이 다양한 동물들을 사용해서 이 프로보 컨셉을 연결해가는 이런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개드렸듯이 2018년에 설립됐었고요. 그래서 이런 신경정신질환 치료제의 약효 평가 플랫폼으로서 어떤 약물들의 개념 증명이라든가 바이오마커의 밸리데이션을 한다든가 뇌혈관 장벽 투고도를 평가하는 이런 것처럼 이 신경정신질환 약물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많은 언매트 니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기에 충족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생각보다 빨리 비즈니스 모델이 확립돼 가지고 창립 초기부터 매출이 발생했고, 작년에는 3억이 매출을 발생했고, 금년에도 4개 과제에 6,900만 원 정도의 매출을 일으켰습니다. 저희는 현재 16명의 종업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박사 6명 포함해서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바이오 아이코아 사업을 선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나서 6월달에 기업 부설 연구소로 인정받았고요. 특히 9월달에는 K-스타트업 혁신 창업 리그 전국 대회에서 중기부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 서비스업 인정받았고, 벤처기업 2019년에는 벤처기업, 그다음에 5월달에 투자 유치를 1차로 했었고요. 천안 SV 플라자에 지금 입주해 있고, 그 외에도 제우스 시스템의 연구 기반 활용 서비스 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연속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해서 각각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화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소개해 주시지만 단국대학 교수로 조직하고 있고, 2018년부터 창업하기 이전인 1998년부터 오스코텍의 창업 멤버로 시작해서 2018년 창업하기 전까지 오스코텍의 프로젝트 관리이사, 전무이사로 하면서 각각의 골다공증 치료제, 항암제, 파킨슨병 치료제 등 다양한 약물의 빔상 시험에 관여했습니다. 그리고 단국대학에 있으면서 병원의 임상시험 센터장을 하면서 2개의 그 일상, 40개의 그 생동성 그 임상 시험을 시험 책임자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리고 홍성현 박사는 그 최대 그 분석기기 회사인 의원의료재단의 센터장으로 있었고요. 뇌과학을 전공한 안기찬 박사, 그리고 저희가 하는 모델 중에 하나가 그 뇌손상, 척수 손상의 통증 모델입니다. 그래서 척수 수술의 통증 수술의 권위자인 박정율 교수,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교수가 참여하고 있고, 그리고 독일에서 약학을 전공한 김문주 박사님은 안전성 평가연구원의 양리 동태 연구팀장이나 연구본부장을 한 독성 전문가고요. 원숭이 실험을 진행하는 제니아의 그 운영 책임자로 근무해서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신경정신질환 치료제 약효평가 플랫폼으로 다양한 기술들을 전부 다 종합적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그러면 대개 이제 그 약효를 평가할 때는 다 행동평가를 가지고 했었는데요. 아니면 또 브레인의 이뮤노히스토케미스트라든가 이런 걸 통했지만, 저희는 이 일렉트로피지올로지라든가 이런 시스템도 동반하고, 이외에도 저희가 특장점으로 가지고 있는 자유운동하는 설치류 동물의 뇌 미세투석, 그리고 척수에서의 미세투석, 그리고 신경전달 물질과 신경펩타드의 동시정량 분석,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융합해서 저희가 플랫폼을 개선하겠습니다. 더군다나 그리고 영중적인 모델이 저희에게 가장 중요한 수익 모델이 되고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가장 큰 것이 이 혈액에서 치매 모델이기 때문에 치매에서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상용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 40과 42의 비율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델이고, 이 기술도 가지고 여러 가지 서비스 모델을 개발했고, 여기에서 넌 휴먼 프라이메트, 영장류 미세투석이라든가 약물들이 개발된 약물이 블러드 브레인 배리어, 뇌혈관 장벽을 얼마나 통과할 수 있는가를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수익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정신질환 연구는 어려움이 좀 있는데, 일단은 조직 샘플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조직과 같이 크라니움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조직에 바이옵시를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우리가 대개 얻는 사후 동물 모델의 뇌라든가 마취중이라든가 생체 동물에서의 뇌에서 반응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체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조직이 균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암, 유방암 같은 그 조직을 떼면 어느 정도 질환이 된 줄 알 수 있지만은 여기는 그 뇌는 한 50개 이상의 중요 뉴클레우스가 존재하고 있거든요. 뉴럴 패스웨이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질환별로 작용하는 기관이 다 장기가 다른 부위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타겟할 수 있는 기술 그리고 바이오마커가 혈관 내장벽을 해가지고 혈장 중에서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해서 저희는 이제 신경제 전달 물질과 그 대사체들을 바이오마커로 혈액 중에 분석할 수 있는 혹은 뇌 안에서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개발해서 사업화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자유운동하는 동물에서 미세투석을 보시면 그 전날 하루나 이틀 전에 동물에 수술하고 있습니다. 수술해서 이건 파킨슨병 동물 모델이기 때문에 선조체에다가 프로브를 위치하게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 날 이제 쥐가 3일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가면서 자유롭게 먹이도 먹고 물도 마시고 이러면서 경유하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저희가 약물을 투여해서 그때 실시간으로 이 신경전달 물질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래서 이 파킨슨 맡으면 도파민을 증가시키겠다 그러면은 실제로 그 약물에 의해서 타겟 오간이 선조체에서 도파민이 증가되는지 그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유일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통증이 같으면 신호가 서로 어센딩하기도 하고 디센딩하고 하는데 이 부분의 주요 연결 부위가 도잘혼이라고 해서 배면각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저희가 프로브를 꽂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샘플링해서 여기에 관련하는 신경전달 물질들과 그 뉴로펩타이드들을 그러니까 오피오이드 물질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화를 볼 수 있음으로써 지금까지 임상에서만 평가가 가능했던 그 진통제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기전으로 확인할 수가 있는 중요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사업 모델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여기에 또 성공했고요. 이거 많은 사람들이 신경회로라가 요즘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신경회로들도 뉴럴 커넥션이 어떻게 되냐 가지고 어디가 연결되냐를 보지만은 저희는 결국 그 작용은 신경전달 물질들의 유리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니까 여기서 같이 어센딩 디센딩의 그 통증 센터는 소마토 센소리 코텍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하고 척수의 배면각에 같이 넣어가지고 어떤 약물이 작용했을 때 혹은 자극을 받았을 때 소마토 센소리 코텍스에서는 어떻게 신경전달 물질이 유리됐냐. 그래서 그 엔도파닌이나 엔케팔린 같은 물질은 스파이널 코드로 얼마나 유리돼서 디센딩에 작용하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신경회로 분석법도 확립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신경전달 물질과 대사체들이 대개 신경전달 물질이 중요한 9개까지가 있고 거기에 대사체들, 전구체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그 뉴로펩타이드 통증에 관련되는 엔돌핀, 다이노핀, 엔케팔렌 그리고 सब스탄스 P 같은 물질들도 한 번 하나의 세조에서 28가지를 동시에 다 분석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어차피 어떤 도파민을 증가시켜도 다른 신경전달 물질이 증가될 거고 혹은 유리 억제되면서 서로 상호작용할 거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약효 평가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혹은 다른 약물들 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에 관해서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야기되고 있지만은 실제로 아직도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신질환 약물들이 개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저희가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체를 동시에 분석해서 약물들의 각각의 특징을 어떻게 나타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이런 약물들을 평가하는 게 결국은 설치류에서만 효과가 있었지만은 사람은 뇌가 훨씬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실패를 한 겁니다. 이게 300g인 흰주의 경우에도 2.5cm가 됩니다. 뇌는. 그리고 3kg, 10배인 3kg이지만 5cm고 사람은 70kg에도 16cm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흰주에서 실험을 한 결과가 사람에 바로 가니까 다 실패했거든요. 근데 계자비 원숭이, 이 원숭이 경우에는 썰코스나 자료에서 코텍스도 이렇게 사람과 거의 비슷하고 특히 연수 부분이라든가 중뇌는 사람과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원숭이에서도 실험을 해야만 이게 가능하다. 임상에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게 항암제의 바이오마커가 개발되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 비즈니스모델은 바이오마커를 가지고 할 때 신경적인 질환제 개발해서 적당한 동물 모델이 부족하고 그리고 약효 평가 방법이 비벼했었는데 처음에 바이오마커를 찾는 경우에는 이 마우스 가지고 다 유전자
질환 모델이 개발되어 있으니까 마우스에서 어떤 게 바이오마커가 될 수 있는가를 찾고 아니면 어떤 회사 이걸 통해서 찾은 바이오마커가 임상에서 사람에서도 적용될 거를 영장류에서 확인하는 프로브 컨셉이나 혹은 바이오마커 밸리데이션 그러니까 바이오마커 디스커버리, 바이오마커 밸리데이션하는 과정을 거친 거고 어떤 회사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약물들은 편도체, 뭐 아미그달라에서 세로토닌을 증가시킨다.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이 살아있는 동물에서 그 약물 썼을 때 편도가 증가되고 원숭이도 되느냐 이걸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한 바이오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들을 가지고 각각의 약물 그 질환별로 중추신경계 질환들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 서비스를 구축하고 분석은 이거 혈압에 노에피네프린 같은 혈압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뇌조직뿐만 아니라 혈액이나 뇌척수염 뭐 이런 여러 가지 배양액 같은 데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런 걸 가지고 만들어서 연구개발 서비스업으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바이오 아이코 사업에 선정된 후에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가면서 상당히 국책 연구 과제에 많이 선정됐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부터 해서 중기부 사업이라든가 연구비를 수주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비즈니스 모델에도 적용되는 걸 봐서 2018년에 4건 8천만 원 정도 매출했고 2019년에 8건에 2억 7천만 원 매출을 올렸었고요. 보시다시피 어떤 많은 대학이나 병원 그리고 바이오 벤처에서 됐었고 2020년의 경우에는 코비드 때문에 거의 8개월 동안 매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어쨌든 해서 작년에는 한 3억 정도 매출했고 금년은 8억 7천만 정도 최소한으로 봤을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술 현황을 말씀드리면 이 마이크로다이스가 그 뇌과학의 거의 유일한 평가법이기 때문에 많이들 회사들은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6개, 스웨덴 하나, 유럽, 영국에 하나, 인도에 수벤이라는 제법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있고 저희가 이제 유일하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있지만은 저희가 이제 결국은 평가하는 미세 투석은 할 수 있지만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 툴로서 친견전달 물질 분석을 최대로 하고 있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영장류에서 할 수 있는 회사는 저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산업동향 보시면 약 83%가 뇌의약품에 관련되는 거고 그다음 의료기기, 뇌에 관련된 장비에서 매출이 한 209조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정하는 시장이고 그래서 뇌산업 시장이 현재는 항암제 다음이지만은 2, 3년 내에 최대 시장이 될 거라는 건 확인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요 질환 뇌과학의 많은 분야들이 발표가 있고 이걸 이제 영국어로 설명 CRO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50조 정도 시장이 지금 현재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중추신경계 시장이 약 20% 정도 되니까 10조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기술로 공표하게 되면은 적어도 10% 20% 정도를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액 분석은 저희 역시 GLP 시설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게 좀 문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특히 분석 장비를 업데이트해야 되는 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를 더 확장할 필요가 있고 혈액 바이오마커들이 아밀로이드 베타 40과 42를 분석하는 걸 저희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치매 진단 검사가 지금 MRI나 펫이 3천억 그리고 인지기능 평가가 5천억 돼서 지금 8천억 시장이거든요. 국내에도 그리고 전 세계 시장은 30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필요하고 아밀로이드 베타가 혈액 중에 뇌척수에서 먼저 증가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신경세포 초파부의 장애가 나타나고 이때 이제 패스로 분석이 가능하고 MRI는 뇌구조 변화가 나타나 다음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내지 20년 전에 조기 진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밀로이드 베타를 구정하고 있고 가장 좋은 아밀로이드 분석법은 아밀로이드가 베타가 한 3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거 40과 41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고 제일 중요한 방법은 질량 분석기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임상적으로도 가장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미국 C2N 다이그노스티스가 작년 11월에 이 1250불의 이 분석하는 방법을 보험에 등재했고요. 저희도 그래서 이 선행 회사가 있기 때문에 훨씬 쉽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내년 중에 임상시험 검체 분석기관 인정받고 신유로 기술 평가까지 받아서 상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부터 국민건강요원보험에 등재까지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투자 제안을 보시면 투자 포인트로 일단 저희가 이미 확립된 모델 평가 플랫폼 가지고도 충분히 상용화가 검증됐고 따라서 그리고 해외 매출을 금년에 반드시 달성할 예정이고 그렇게 되면은 상당한 매출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치매 조기 진단 바이오마커도 상용화가 이제 밸리데이션이 가능하게 되고 여기에는 검체 분석기관 신의료 기술 인증 보험 등재 순차적으로 대형 매출을 하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신의료 기술 인증만 받아도 환자의 동만 있으면은 비보험으로도 매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
그래서 금년에 여기까지만 받아도 미국, 중국하고 일본에서 거대 매출을 유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려면 HTS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래서 인프라 투자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스를 몇 대 구입하고 이런 인증을 받기 위한 컨설팅과 시설비 포함해서 한 20억 정도를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뉴로비스가 결국은 하이 ROI를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스트래테직 얼라이언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찰스 리버나 뭐 이런 쪽 우시하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가 현재 바사이라는 회사하고 미국 회사하고 그 연결을 맺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중추신경 약물 개발하는 회사들과 맺어서 전략적 제휴를 맺을 예정이고요. IPO는 저희가 매출을 최소한 1,000억 이상을 달성해서 2025년에는 또 IPO를 하는 걸 목표로 반드시 달성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 오늘 발표하시는 네 분하고요. 그다음에 VC들 네 분의 그 이메일을 저희들이 올려놓겠습니다. 그래서 들으시고 관심 있는 투자에 관심 있다든가 또는 컨설팅을 받기를 원하신다든가 등등 여러 가지 정보가 필요하시면은 그 이메일로 연락을 하셔서 그렇게 관계를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도 서로 주고받고요. 자, 두 분의 VC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오성수 대표님 부탁합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먼저 하십시오. 대표님 발표 잘 들었어요. 그 전에 이제 대표님께서도 전에 이제 오스코텍 제약회사에서 바이오텍에서 또 근무를 하셨었으니까 예. 그러면 기존에 뭐 이 신경계 질환을 만약에 약을 개발한다고 했으면은 그 전에는 그러면 이런 유효성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졌었나요? 그게 좀 궁금해지는데 저희가 이제 유의를 하고 평가를 되게 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니까 1차적으로 그 전에는 어떻게 약이 개발되었을까가 우선적으로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 중에서 안전성은 당연히 다 있고 유효성 평가가 문제가 돼서 그게 잘 안 되니까 대개는 그 행동 평가를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 평가에서 의미가 있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특히 통증 같은 경우에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 없고 치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동물 모델에서는 의미가 있구나 싶어가지고 갔다가 결국은 2%도 안 되게 성공하는 수밖에 없었고, 그러니까 임상에 들어서 결국은 진행해보고 효과가 있는가 없다를 평가하다 보니까 임상의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실패율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자 같은 제약회사도 이거 돈이 너무 많이 들고 실패나는구나 해서 드랍을 했던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면은 직접 뭔가 이렇게 바이오케미컬 리액션을 평가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이렇게 행동이나 어쩌면 그냥 뭐 동물 실험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의 약이 뭐 작용을 해서 기억력이나 아니면 행동 능력이 보존이 되거나 잘 유지가 되냐 이런 거를 평가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프로 오브 컨셉이 부족했기 때문에 임상 가서도 했고 그리고 중추신경계에서 임상에서 쓸 수 있는 바이오마커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자꾸만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임상에 쓸 수 있는 지금 항암제 개발하려면 다 최소한 임상 3상 가기 전에는 바이오마커를 확립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갈 수 있는 바이오마커를 찾아가지고 하게 되면 어세이 비용도 훨씬 적게 들고 효율적이 될 거다. 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글로벌 제약사들도 지금 이런 식의 직접적으로 그런 뇌 안에서 신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뉴로트랜스미터의 변화나 이런 바이오케미컬 리액션을 측정하는 거로 많이 좀 가고 있나요? 그 찰스 리버나 우시 앱텍에도 자기들이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왜? 그게 신뢰성이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일단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뉴로트랜스미터 하나 분석이 10만 원씩 하는데 지금 일본만 해도 저희보다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데 세 개 분석하는데 150만 원씩입니다. 그러면 동물 하나에서 샘플이 적어도 하면은 30개 뭐 50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 효율이 너무 떨어지는 거였습니다. 그냥 이제 뭐 제약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것 같긴 한데 이제 뭐 아까 말씀해주신 찰스 리버라든가 오시앱텍 같은 데 이제 되게 글로벌하게 동물 실험들을 해주고 평가해주는 기관이잖아요. 근데 그런 데서 사실은 그냥 평범하게 이제 뇌과학 쪽이 사실 너무 어려워서 저도 여쭤보는 건데 이게 그냥 그런 데서도 못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의 차별성이 어떤 건지 조금 더 궁금한데 아까도 이제 마이크로 다이알리시스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기술인가요?
마이크로 다이슨은 결국은 이제 동물 수술 기법으로 사용하고요. 저도 이제 30년 이상 이걸 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 마이크로 다이슨 하면서 그러니까 이 프로브를 꽂아가지고 샘플링을 한다 그러는데 이게 보기는 다 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단계에서 노하우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기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그 프로브 하나에도 10만 원씩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걸 이제 윤리적인 또 문제도 어쨌든 깨어있는 동물에서 수술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걸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다 보니까 그게 서양 사람들은 다 기피하는 편이고요. 특히 일본에서 한 50% 이상 했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도 지금 거의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기술적 테크닉한 면이고 그리고 그 전에 제일 못된 건 뭐냐면 신경 전달 물질 분석하는 때 예전 다 HPLC를 했거든요. 그런데 HPLC로 저도 그렇게 했는데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약물 개발 분석을 하면서 요즘 질량 분석기가 굉장히 좋아지고 최근 3년 정도에 좋아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 기계면이라면은 질량 분석기를 이용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해서 지금 성공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다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은 실제로 시도한 경우가 없었던 거죠. 저희가 사용하는 질량 분석기도 6억 원 이상 하거든요. 근데 유지비만 1년에 거의 1억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기계를 연구소와 쪽에서 있으면은 더 효율적. 약물 분석하고 하면 거기에서 훨씬 바로 수익 모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할 생각을 못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좀 이걸 제가 하던 임상 시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계속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걸 보면 이게 약동학도 되고 요즘 하는 PK/PD 모델이랍니다. 약동학을 할 수가 있는 모델이 되는 거구나 하는 그 적응성을 이제 하나 단계를 좀 높여가서 지금 모델을 개발한 겁니다. 실험 자체도 되게 어렵고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이끌어내는 합의들도 상당히 복잡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분석하는 법도 사실은 좀 어렵기 때문에 좀 그런 노하우가 저희의 제일 강점이라고 그러니까 실험은 누구나 다 보시다시피 뇌과학 쪽은 실험들은 누구나 다 한다고 하지만은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세계적인 대학들도 하지만은 실제 내가 그걸 맡겼을 때 거기서 하는 걸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느냐? 그럼 저희가 이제 저희도 있으면서 그거 자신이 없으니까 그거를 용역으로 사실은 받아서 데이터를 주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연구로만 되는 거지 이렇게 FDA에 사용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코멘트와 하나의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표 잘 들었고요. 코멘트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기술적인 부분은 비즈니스 모델과도 연동이 되는데 어쨌거나 신경, 정신, 질환 영역에 특화된 영역이죠. 이쪽에 특히 이제 영장류까지 그 분석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분석 서비스 사업 모델에서 굉장히 좀 차별성 있는 분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료나 그 발표하신 걸 들어보면. 그리고 근데 이제 이 분석 서비스의 약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업을 확장할 때 확장성에 대한 이슈 이 부분은 나중에 계속 아마 하시면서 좀 고민은 해보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들었고요. 세 번째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회수적인 측면, 그러니까 아까 기술, 사업, 그다음에 회수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이 비즈니스는 사실은 기술성보다는 이 매출을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직접 직상장을 하는 그런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근데 이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성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고정비도 계속 아마 증가하는 그런 비즈니스로 생각이 됩니다. 보통 CRO 비즈니스들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의 수익 구조가 어떻게 될지, 향후 매출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좀 구체화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로서 성장을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분석 서비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이런 치매를 포함한 다양한 신경정신 의약품을 개발한 회사들의 오더를 받아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분석들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재밌게 들었던 건 아까 조기 치매 진단을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 A베타의 42와 40의 레이쇼를 갖고 진단한다는 부분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아까 미국에서도 이미 그 분석하는 툴이 있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좀 싸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싼 게 아니고 단가 자체가 미국은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설 운영비가. 그것까지 합쳐서 그게 결국 싸게 할 수 있다라는 거에는 이제 그런 것까지도 포함이 되는데 이 분석 툴을 예를 들면 우리만의 것, 예를 들면 이걸 특허화하거나 아니면 우리만이 갖고 있는 뭔가 노하우가 있어서
미국에 이미 분석하고 있는 툴하고는 다른 예. 차별성의 경쟁력을 갖고 우리가 계속 이 분석을 이 조기 진단하는 걸 좀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까요? 그걸 좀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아밀로이드 베타 분석은 워낙 다양한 방법들이 있고 특허가 돼 있고 논문들도 많이 발표돼 있어서 저희도 지금 이걸 하면서 보니까 아밀로이드 베타만으로는 특허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분석법 자체가 워낙 이게 양이 적기 때문에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노하우로 가져가는 겁니다. 다른 회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분석을 할 수 있는 회사 곳이 지금 그것도 한 두세 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됐고 이걸 노하우로 가져가고 이 특허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제에서 지난번 이제 이번 치매과학부 사업대학에서는 NLF라든가 타우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이주되는 것들 다 같이 저희가 또 분석을 해가지고 거기에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걸로 특허화를 하는 게 사실 5년째 저기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프라를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한 번에 4마리 동물을 마우스 같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리당 100만 원씩입니다. 원숭이는 2천만 원씩 받고 있고요. 그래서 마리당 100마리인데 이거를 만약 화이자에서 저희가 받게 되면 여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한꺼번에 어세일해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어림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하루에 적어도 30마리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저희가 구축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수술을 할 수 있는 인력들도 교육 훈련이 돼야 되고 그 말씀드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결국 인프라에 비례해서 저희는 매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가로 따지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되면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좀 투자를 좀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비는 많지만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데 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게 주시면은 저희가 확실하게 그것들은 매출은 이 구조는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예,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질문하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메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질문도 하시고 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은 대표이사님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로 3번째 기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 기업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 아이코와 2기 글로벌 창업팀 주식회사 오큐라이트입니다. 오큐라이트는 백내장 수술용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설립일은 2017년 4월 19일이고요. 남동헌 대표이사님이 맡고 있습니다. 남 대표님은 가천대 길병원 안과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요. 고대 안암병원의 안과 전문의 이 망막 전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한안과학회, 망막학회, 유리체망막학회, 유럽 유리체망막학회 등 많은 학회에서 정회원으로 큰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 남동원 대표님 부탁드리고요. 오늘 두 분의 Q&A와 어드바이스는 조영국 전성곤 대표님이 맡아주시겠습니다. 자, 부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큐라이트 대표 안과의사 남동훈입니다. 저희는 백내장 수술을 보다 안전하게 우리의 망막을 건강하게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내장은 사람 눈 속에 있는 수정체가 노화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혼탁해지는 것이고 이에 대한 치료는 이 혼탁해진 수정체를 외과적 수술로 제거하는 것입니다. 초고령 사회에서 여기 계신 10분 중 8분은 결국 백내장 수술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3천만 건 이상 시행되는 전 세계 최다 빈도 수술입니다. 백내장 수술은 안과 수술방에 환자가 이렇게 환자 침대에 눕게 되고 안과 의사는 환자의 머리맡에 앉아 안과 수술 현미경을 통해서 눈 속을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양손에 미세한 칼을 들고 이 두 가지의 칼을 환자의 눈 속에 삽입해서 수정체를 제거하는 수술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수술 장비는 초음파 장비로서 이 장비는 보통 소형 냉장고 정도 크기가 됩니다. 백내장 수술은 말씀드린 대로 수정체를 제거하는데 이때 수정체의 낭이라고 하는 주머니가 있습니다. 이 수정체 주머니는 셀로판지 두께 정도로 매우 얇은 조직이고요. 이 주머니 안에서 미세한 칼로 이 수정체라는 조직을 자르고 절개하고 제거하는 미세한 수술입니다. 그래서
조그만 오차가 생겨도 이 칼로서 그 셀로판 정도의 수정체 낭을 찢어 먹게 되고, 이러한 경우에는 수정체가 뒤로 떨어지고 그래서 망막 수술을 해야 되는 중대 합병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백내장 수술에서는 그 안과 전용 현미경에 내장되어 있는 광원이 환자의 눈으로 직각으로 들어가는 강한 조명을 사용합니다. 이때 그 눈의 가장 앞쪽에 있는 수정체, 앞쪽에 있는 각막을 통과하는데, 이 각막이 유리창과 같은 조직이기 때문에 불빛이 반사가 일어납니다. 이로 인해서 수술할 때 의사가 아주 최대의 어떤 시야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많은 의사분들이 수술하면서 긴장을 하게 되고 아주 어려운 수술을 합니다. 또한 환자는 말씀드린 대로 환자의 눈으로 직각으로 매우 강한 불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술하면서 심한 눈부심과 공포감을 호소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만 해도 1년에 약 10,000건 이상의 훈황 파열이라는 합병증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망막 수술을 해야 합니다. 또한 망막 수술을 하는 환자는 실명의 위험도 항상 존재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존 백내장 수술에서 조명은 환자의 망막으로 많은 양의 불빛이 들어가는 원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망막이 손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미 미국 FDA에서는 백내장 수술 후에 현미경 조명에 의해서 망막이 손상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의 표준 조명으로서 백내장 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빛이 태양빛보다 100배 더 많은 빛이 갑자기 확 비쳤을 때 밝고, 그러니까 밝은 거에 대한 고통이 이렇게 큰지는 정말 몰랐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찾은 솔루션은 기존의 안구 밖에서 안구로 직각으로 들어오는 강한 직접 조명이 아니고 안구 내에서 측면으로 들어오는 은은한 간접 조명으로의 전환입니다. 이러한 조명의 차이가 실제로 의사가 수술을 할 때 시야가 얼마나 향상되는지 원리는 쇼윈도 조명을 통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좌측의 그림처럼 매우 밝은 낮에 우리가 외부에서 쇼윈도 내부를 들여다보면 강한 햇볕이 유리창에 반사가 되고, 특히 유리창이 깨끗하지 않으면 더 반사가 심하죠. 그래서 내부를 잘 관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조건 하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외부에 조명이 없고 내부에만 조명이 있을 때는 우측의 사진처럼 훨씬 내부를 시원하게 잘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저희 조명의 개선점입니다. 저희 제품은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광원 장치인 아이비전이 있고요.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저희가 개발한 백내장 수술용 조명 차퍼 아이차퍼입니다. 이 아이차퍼는 일회용 소모품이고 수술할 때 2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대로 수정체를 쪼개는 기능과 수정체를 비추어서 의사의 시야를 확보하는 2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아이차퍼를 사용하는 새로운 백내장 수술법에 대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건신기술로 인증을 받았습니다.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눈도 안 아프고 무섭지가 않았어요, 전혀. 절차가 제가 직접 볼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편하고 좋았어요. 네, 앞에 같은 환자분인데요. 반대쪽 눈을 저희 제품을 사용해서 경험했던 내용을 공유해 드린 내용입니다. 이로써 저희는 아이차퍼, 저희 제품을 사용하는 백내장 수술은 의사의 수술을 할 때 시야, 수정체 내부가 훨씬 세밀하게 관찰된다는 장점이 가장 크고요. 이를 통해서 수술의 어떤 정교함이 향상되고, 특히 초심자에서 많이 발생하는 합병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환자들이 경험하는 눈부심과 공포감이 크게 감소해서 환자 만족도가 증가된 것을 이미 보고한 바 있습니다. 이미 시제품을 전국에 있는 약 50개의 안과병원에서 파일럿 데모를 진행해서 많은 안과 교수님들과 개원 원장님들을 통해서 매우 긍정적인 피드백을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백내장 수술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초음파 유화술에서 저희 아이차퍼가 의사의 언맷 니즈를 아주 최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백내장 수술은 보편적이고 쉬운 수술로 알려져 있지만 안과 의사가 이 백내장 수술을 배워서 어떻게 숙련자가 되는 과정은 한석봉 어머니가 떡을 숙련되게 쓸 수 있는 단계가 될 때까지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것과 유사합니다. 더불어 의사 개인의 천부적인 손기술에 좌우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2가지 단계는
전낭절개라고 해서 수정체에 구멍을 내는 단계와 그 이후에 이 수정체 낭 안에 있는 수정체를 효과적으로 쪼개서 안구 밖으로 제거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떡을 쓰는 것이 이런 기계화가 돼서 자동으로 완성을 시킨 것처럼 안과 수술에서도 앞에 말씀드린 두 가지 단계를 자동화하고 시스템화한 장비가 나왔습니다. 이게 레이저 백내장 수술 장비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안과 수술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장비입니다. 하지만 이 레이저 백내장 장비는 일단 매우 고가의 장비이고 현재 백내장 수술보다 더 단가가 높습니다. 또한 이 레이저 장비는 좌측의 사진처럼 이 크기가 굉장히 대형 냉장고 정도 크고요. 환자가 여기서 누워서 시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백내장 수술을 하기 위해서 공간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공간이 더 필요하고 수술을 한 번 하고 옮겨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환자의 수술 시간이 길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대의학에서 수술은 과거에는 의사의 어떤 천부적인 소질과 노력으로 완성되고 있었지만 점차 모든 것이 자동화되고 시스템화되고 로봇 수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안과 백내장 수술도 같은 트렌드로 가고 있고요. 10년 전에 레이저 장비가 나와서 엄청난 혁신을 이루었지만 말씀드린 대로 몇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또 차기 트렌드가 나오고 있는데 저희 아이차퍼는 그에 부합되는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낭절개라고 하는 것과 수정체 쪼개기가 핵심적인 과정인데 알콘과 JNJ에서 나온 레이저 장비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한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가격과 크기, 수술 시간 등에서 큰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차퍼는 전낭절개에 특화되지는 않지만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인 수정체 유화술에 특화된 장비이고요. 말씀드린 대로 가격, 공간, 시간 면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백내장 수술기구 시장은 약 11조 원이고 특히 현재 백내장 수술에서 가장 중요한 장비인 수정체 유화술 장비는 약 4조 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제가 CEO와 기술 개발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8명의 임직원이 제품 개발 및 사업화를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업 초기에 우리나라 안과의사 44명이 소액 주주로 참여해서 기술 자문을 열심히 해주시고 있고 또한 작년부터 저희가 시제품 개발한 것에 대한 평가 및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의 원천 기술은 조명 차퍼이고요. 작년에 미국 특허 등록을 완료함으로써 원천 특허를 확보했습니다. 이외에도 10가지 정도의 추가 특허를 출원한 상태이고 한국과 미국의 특허법인 한국과 어떤 저희 회사의 특허의 전략을 관리하는 협약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목표는 향후 3년 후에 IPO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의 가장 중요한 태스크는 미국 FDA 510K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미국 FDA 510K 승인 과정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서 작년 9월에 신고서를 접수했고 이후 바로 한 달 만에 AI 인포메이션 리퀘스트 레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저희 에이전트가 직접 FDA 심사관 미팅을 해서 두 가지 마이너한 테스트에 대해서 컨펌을 하였고 지금 두 가지 테스트를 마무리해서 이번 달에 최종 심사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의 최종 심사를 마치게 되면 올해 7월에는 저희가 원하는 미국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진출을 위해서는 WMSG와 K-바이오솔루션스를 통해서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비지팅을 했고 저희 멘토이신 테리김 교수가 계신 듀크 아이 센터와 FDA 승인 이후에 미국 임상을 시작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업한 지 만 4년이 되었습니다. 초기 창업하면서부터 운이 좋게 여러 가지 정부 과제에 참여하면서 저희 창업 아이템을 사업화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근데 처음으로 저희가 만난 회사가 신화영양이라는 회사인데요. 요즘 코로나 백신 주사기로 매우 유명해진 회사인데요. K주사기 업체입니다. 이 업체와 저희는 3년 동안 저희 제품에 대한 연구 개발을 하여서 이런 K주사기의 어떤 발전된 기술력을 통해서 마침내 K 백내장 조명기라는 제품을 완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한 30억 원 정도 정부 지원을 받아서 제품 개발을 하고
또한 글로벌 진출을 위한 미국 법인 설립 등 모든 마무리가 마쳤고 지금부터는 이렇게 개발된 K100매장 조명기의 양산 및 이 제품을 판매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마케팅의 자금이 필요하고 민간 어떤 투자 자금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많은 투자 관계자분들이 저에게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조영국 대표님, 전성근 대표님 평을 부탁드립니다. 조영국 대표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많이 진전이 있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한 기술, 그다음에 마케팅, 그리고 매출하고 수익, 기업 가치 이걸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비추는 거 말고 안에서 사이드로 비추는 거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인데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게 전 세계적으로 한 2, 3천만 건 되지 않나요? 이게? 네네. 그러면 다른 기술 대형 이 의료기기 회사들도 저희하고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경쟁력 있는 기술 개발들을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을까요? 제가 뭐 당연한 말씀이신데요. 예, 제가 제가 이제 뭐 안과 의사로 현업에 뛰고 있는 게 한 20년 되고 뭐 이 아이디어 생긴 거는 10년이 됐고 창업한 건 4년인데 제가 아는 바로는 아직 저희와 같은 이런 어떤 연구 개발하는 건 없고요. 기존에 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현재 표준 장비인 그 현미경의 어떤 성능을 개선시키는 게 현재까지 사실은 한 5년 주기로 계속 그게 개선돼서 나옵니다. 하지만 그게 성능은 개선되는데 광원을 바꾸지 않는 거네요. 예, 안전성에 대해서는 그게 원리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현재 그 원리는 환자의 눈으로 빛이 많이 들어가야지 시야가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한테는 좋은데 환자 안전성에는 그게 확보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게 모든 환자의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유지되는지만 실제적으로 모든 환자에서는 불편함이 있고 안과 의사들은 그게 문제라는 건 알지만 엄청나게 시비한 문제가 아니니까 이제 표준화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대안도 아직 없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첨언을 드리면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게 저는 원래 백내장도 수술을 하지만 저의 주전공은 망막 수술입니다. 그리고 망막 수술을 하면서 백내장 수술을 하는 약간 두 가지 수술을 같이 하는 의사인데 사실은 이런 제품이 새로 나온 다음에 미국에서 먼저 나와야 되죠. 그런데 미국은 안과 의사의 어떤 정치적인 문제로 망막하는 의사들이 백내장 수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이제 일본이나 우리나라 유럽에 사실은 저희 전 세대에서는 또 망막을 하면서 백내장까지 수술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이게 한 가지도 하기 힘든데 두 가지 한다는 게 어려웠고 어쨌든 제가 그런 수술을 하는 1세대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유럽에도 하는데 아마 제가 그 중에서는 조금 요거에 관심을 가져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와서 현재 단계까지 온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저희한테는 좋은 기회네요. 그리고 이렇게 우수한 아이템을 마케팅 전략은 어떻게 할 건지 좀 세우셨나요? 이게 아직 급여화가 되지 않아서 허들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백내장 수술이 다 급여화돼 있지만 잘 아시다시피 요즘 노안 백내장이라고 엄청난 시장이 생기고 있는데 그게 엄청난 부가가치를 생기고 안과 의사들이 요즘 제2의 붐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 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2, 3년 전까지 국내 시장이 10%였는데요. 지금 30%까지 2, 3년 만에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50%까지도 올라갈 거로 예상하고요. 그 이유는 실비보험이 거의 다 가입이 돼 있어서 그런데 그 분야 그쪽에서는 저희가 바로 이게 코스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바로 마케팅만 그래서 저희 아까 여기 코멘트한 병원 중에 하나가 강남에 있는 대형 완과인데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거는 결국 마케팅이다. 저희들이 마케팅을 잘해서 인지도가 높아지고 환자들이 찾는 순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받고 저도 사실은 저희 회사가 유튜브를 운영하지만 노출 횟수가 굉장히 적은데요. 저한테 찾아오는 환자가 지금 이제 속속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테크비즐의 전성문입니다. 저는 그 딱 한 가지 프로덕트의 관점에서 여기 안에서 이제 그 같이 고민을 좀 뭐 멘트도 드리고 질문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모란 아이 센터에 관련돼서 기술사파 대형 펌인 바테라고 SRI가 기술이 넘버 2, 3에 있는 기술을 가지고 상장도 시켜 넘버 1을 이긴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템하고 좀 가깝기도 하고 아이센터에서 있던 일이기도 한데 제가 프로덕트 관점에서 궁금한 점은
기존에 있는 조명 차퍼에 비해서 월등히 지금 이것이 좋고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도미넌트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경쟁을 우리가 그러니까 로봇 시술이라고 하는 것이 경쟁사인 것만이냐 아니면 협업할 수 있는 거냐. 그 점에서 보자면 저희가 지금 제품으로 갖고 있는 게 아이차퍼가 있고 아이비전을 이렇게 동시에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이거를 약간 스몰 사이즈의 어떤 로봇 수술하고 연계되는 우리가 아이로봇 같은 것도 만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동시에 드리는 건데요. 결국 기존의 대형 장비에서 누워서 또 오가는 시장도 크고 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자동화된 로봇 그 시술과 우리의 이 손기술을 활용한 차퍼로 해서 가는 기술이 결과적으로는 경쟁 관계이자 어쩌면 또 동업 관계이자 어느 쪽에서 어느 것을 채택해서 융합되는 관계로 갈 텐데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여성들의 유방암을 측정하기 위해서 멤모그램이 대형 장비로 갔다가 소형 테이블에서 약간 기울여서 찍는 스몰 사이즈의 멤모그램 사이즈 이렇게 만드는 걸로 이렇게 간 것처럼 우리 컴퍼니가 그런 어떤 넥스트 로봇 그 어떤 디바이스를 넘어가서 지금은 이제 디바이스 단계인데 좀 더 장비의 어떤 상황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제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로봇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접목시킬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으로는 저희 회사가 지금 IRN 안 했지만 저희가 특허로 지금 출원하고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인공지능 영상 시스템을 개발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거가 포트폴리오가 결합이 되면 저희 제품은 하드웨어고 이건 소프트웨어니까 그걸 같이 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고요. 말씀드린 로봇 수술이 저희 제품과 연계되는 거는 아주 장기적인 전략으로는 매우 긍정적인 거로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 아까 말씀드린 거 저게 혁신은 그 레이저 장비라고 하는 건데 이제 사실 그게 있으면 저희 제품이 필요 없다고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강남역의 대형 안과는 100% 레이저 수술을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저희 제품을 100%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레이저하고 저희가 같이 그래서 레이저가 모든 것을 잘라 놓지만 마무리는 의사 손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 손으로 할 때도 저희 제품에 레이저가 없는 장비 없을 때도 필요하지만 레이저를 쓰는 그런 프리미엄 시장에서도 저희 제품의 효용성이 있다는 것은 저희가 학습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네, 뭐 추가로 더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걸로 저희들 아이코아 사업단 1차 I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키라이트의 남동원 대표님 수고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러면은 잠시 후에 우리 네 분의 VC들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IR을 하시고 투자 유치를 받으실 때 어떤 점을 유의를 하시고 뭐를 보강하시고 어떻게 하면 또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가 있는지에 대한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네 번째 기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네 분의 VC님들을 모시고 저희들이 총평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신 네 분의 VC들께서는 우리 바이오 쪽에 특히 이제 바이오에 특화해서 많은 기업들을 컨설팅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해주시고 투자도 유치해 주시고 직접 투자도 하시고 계신 분들이라서 누구보다도 이런 분야에 대한 컨설팅에 아주 잘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네 분께서 투자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사업계획서를 보완하실 때 어떤 관점을 주로 특히 강조해서 보완을 하셔야 되는지에 대한 조언을 듣도록 하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호 본부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네, 오늘 4개 기업의 그 IR 자리를 매우 즐겁게 봤고요. 아무래도 그 바이오 아이코어 사업단의 그 알럼나이 분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시장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그 어떻게 보면 실제 유저에 대한 피드백들을 정말 잘 듣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시장적인 저희가 흔히 말하는 프로덕트 마켓 피팅에 대해서는 정말 잘 되어 있는
팀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제 조금 더 보완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점들을 뭐 공통적으로 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이제 아무래도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나 아니면 저희 회사에서 봤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팀이나 아니면 아이템에 대한 두 가지적인 측면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요. 그 아이템이라고 하면 결국 본인이 갖고 있는 기술에 대한 차별성, 그다음에 그 기술이 지금 갖고 있는 현재 다른 경쟁 기술과의 비교,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좀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자료들을 좀 더 제시해 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본인이 사실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더 냉정하게 어떤 새로운 사업 영역에 들어가니까 그에 대한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하고 그에 대한 자료도 투자자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 정도의 자료 조사와 이렇게 했지만 이런 지금 영역에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다라고 객관적으로 좀 더 설명해 주신다면 투자적으로 훨씬 매력 있는 아이템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즐겁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성수 대표님. 예, 저도 오늘 4개 회사 잘 들었습니다. 재밌게 들었고요. 그 각 분야별로 뭐 또 특색 있게 발표를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도 조금 다른 얘기를 좀 들려드리면 전임자와 같은 맥락에서의 첫 번째 기술에 대한 차별성, 사업에 대한 경쟁력, 그 부분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비교나 경쟁력을 좀 보여주셨으면 하는 기본적인 것 외에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자, 어쨌거나 IR을 할 때 필요한 자금에 대한 그 수요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기재가 되어 있었으면 어땠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나는 저기에 요번 맨 마지막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잘 작성해 주셨는데 내가 필요한 자금이 어떤 곳에 쓰일 것으로 보여서 이 정도 자금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좀 그 자금 계획에 대한 구체성, 이게 조금 더 보완이 되면 어땠을까 하는 그 부분 하나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분들이 또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예, 그 정도. 네, 감사합니다. 다음 조영국 대표님. 예, 크게 봐서는 전부터 이제 심사도 하고 그랬던 팀들이어서 되게 반가웠는데요. 많이 이제 그 발전을 한 것 같은데 우선 크게 기술 개발서나 기술 소개서가 아니라 사업 계획서라는 거를 명심하시고 전체 밸런스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말씀은 기술이나 시장에 대한 경쟁 분석을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좀 세밀하게 준비해야 될 게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직 이제 기술 개발이 끝나는 단계인데 마케팅은 아직 생각 안 해봤어요. 이런 분들 몇 분 계신데요. 기술 개발 단계부터 마케팅을 좀 신경 써서 어떻게 해야겠다. 그리고 마케팅하는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어떤 니드가 있더라. 이런 거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재무 자료를 보시면 약간 엉성하게 돼 있는데 매출 수익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다른 회사들하고 좀 비교해서 그러면 이제 VC들이 다른 유사한 기업들 비교 장표가 있으면 기업 가치를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이나 뒤에 전체를 하나 정리해주는 투자 하이라이트 같은 그런 것들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전반적으로 자료 완성도를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지셨는데 조금 더 이제 오타나 탈자가 없이 또 좀 정리가 좀 잘 되게 좀 완성도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선곤 대표님. 네, 저는 마무리 발언으로는 좀 칭찬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나머지 분들과 동일하게 그런 필요는 공감하고요. 한 몇 년 전부터 바이오 컴퍼니들이 이런 좋은 사업단의 어떤 과제의 어떤 스텝들을 밟아서 예전과 달리 캐시카우를 좀 확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매출을 좀 일으키면서 스타가 되는 기술들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또한 그 스타가 되는 것들의 어떤 방향이 회사가 밸류가 커지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 이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뭐 작은 디바이스에 어떤 관심을 가졌지만 궁극적으로 그 다음 작업 같은 경우는 머신으로 넘어가거나 바이오에 국한돼서 사업으로 계속 해오셨지만 인공지능 머신러닝하고 결합할 준비들을 하고 계신 모습에서 밸류와 스타들을 찾아가는 모습이 좋아 보였고요. 여러 이런 투자 이렇게 자문 혹은 멘토 할 때에 듣게 되시는 판단들이 경쟁과의 우위를 보여주십사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좀 그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쟁사와의 기술적 우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사와의 비즈니스 모델의 우위도 보여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전문가님을 모시고 오늘 여러 가지 정말 기업을 경영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정보를 오늘 공유를 했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바이오 쪽에 투자된 돈이 벤처 캐피탈을 중심으로 해서 제도권에서 한 1조 2천억 정도 아마 플러스 알파까지 될 겁니다. 그렇게 됐고 비제도권을 포함하면은 2, 3조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금년에도 아마 폭발적인 또 투자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판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는 사업 전략 그리고 경쟁사 분석, 그리고 기업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액티비티, 그다음에 기업의 전반적인 로드맵 구축 이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신다면은 지금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받을 수 있는 곳은 굉장히 많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IR은 이번에 1차고요. 아마 앞으로도 계속 시리즈로 계속 이루어질 텐데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영감을 얻으시고 기업을 굉장히 키우시고 그래서 바이오가 기간 산업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그 주축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어드바이스를 해주신 VC님들을 포함해서 그다음에 훌륭한 기업들입니다. 네 기업들은 저희 사업단에서 또 정부가 보정을 해서 키운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VC분들과 기업들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라고 그 이메일을 올려놓도록 할 테니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오 아이코아 사업단 IR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오늘 IR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좋은 정보를 아마 많이 얻으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IR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바이오 아이코어 사업단 IR을 이제 마쳤는데요. 실제로 제가 이 바이오 아이코어 사업단과 처음 인연이 됐던 건 2018년도에 제가 박사과정 중에 본 과제 공고가 나와서 신청을 하게 되었고 당시에 이제 대학원생이어서 좀 많이 힘들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잘 극복을 하고 바이오 아이코어 사업단에 선정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를 통해서 인바이러스테크까지 이제 설립을 하였고요. 현재 바이오 아이코 사업단에서 해주셨던 많은 노하우들과 이제 많은 강의들을 바탕으로 계속 비즈니스들을 개발하고 있고 또 이제 기술들을 또 아무 기술이나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을 시킬 수 있는, 사업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많은 투자를 하고 또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는 막연하게 회사를 설립을 하고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바이오 아이코 사업단에서 수행했던 특히 바이오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사업을 처음에 구성을 하고 계획을 하고 조직하고 아이템을 개발해서 실제 시장까지 나갈 수 있느냐에 대한 전체적인 A부터 Z까지의 모든 노하우들을 제가 많이 이제 실제 노 베이스인 상태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실제 현재까지 비즈니스를 해오고 이제 일을 해오면서 실제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까가 계속 머릿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이제 너무 어렵지 않냐, 힘들지 않냐고 하셨었는데 실제로는 저는 이제 바이오 아이코 사업단에서 이제 배웠던 것을 바탕으로 계속 일을 해왔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제 수월하게 일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설립을 하고 이제 2년차, 3년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더 어려움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실제 계속 비즈니스를 해오고 앞에 선배님들이 해오셨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쭉 일을 수행을 하면은 그래도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IR에서는 저희가 발표했던 내용은 실제 개발했던 제품들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기관들에서 이제 인터뷰 검증을 통해서 제품들이 이제 시장에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렸고 또 이제 오늘 질문 주셨던 투자자 VC 분들께서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과 이제 핵심적인 질문들을 해주셔서 그 부분에 대한 많은 도움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이제 최근에 IR들을 많이 이제 진행을 해봤는데 실제로 이제 데스밸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를 위해서 IR들을 많이 진행을 해봤었는데 오늘은 굉장히 좀 더 이제 되게
좀 더 격식 있는 IR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일반적인 그냥 지나가는 질문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저희에게 더 도움이 될지,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성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시고 질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서 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걸 앞으로 비즈니스에 적용할지에 대해서도 좀 실마리를 얻었던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조언 주셨던 부분들을 앞으로도 IR 자료에 보완을 하면 향후에는 다른 자리에서 또 IR을 했을 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귀중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이 IR 행사에 이렇게 초청받아서 IR을 사실 처음으로 한번 해본 것 같은데요. 많은 경험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사업단에 많은 감사를 드립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발표하고 또 우리 패널 분들께서 질문을 해오실 때 사실 저도 사업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고민해 왔는데 여전히 좀 이렇게 코멘트를 받으면서 좀 더 잘해야겠다 하는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또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좀 제가 또 잘할 수 있는 강점 분야들에 좀 더 집중해서 이런 앞으로 사업을 펼쳐나가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회에 또 많은 분들과 이렇게 교류하면서 우리나라의 그런 진단 사업의 발전에 좀 더 일조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오늘 이런 행사가 그런 기회가 되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저도 계속 제 연구들을 발표하고 또 코멘트도 받으면서 수정해 가면서 집중해 가면서 제품화를 하는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바이오 아이코아 사업에 선정되면서 비즈니스 모델을 시작했었는데요. 실제로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그다음에 그 플랫폼을 확립하고 매출을 달성하고 그리고 많은 국제 과제도 수행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덕분에 어쨌든 지금까지 회사가 많이 발전해 왔고 그거를 오늘 이런 자리에 여러 분들 앞에서 이제 소개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바이오 의학 하면은 전부 다 신약 개발과 의료기기만 생각하고 있지 뇌과학 분야는 전혀 기업이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뭐 시장에 큰 관심도 받지 못하고 있지만은 저희가 플랫폼 기업으로 이걸 확실하게 검증하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로서 또 확립해서 저희가 성공적인 바이오 벤처 모델을 반드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큐라이트 대표 남동훈입니다. 저희는 3년 전에 바이오 아이코아 사업을 만나서 여기까지 성장하고 현재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3년 동안 연구 개발을 해서 제품이 완성된 상태이고요. 이제 여러 가지 민간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오늘 마침 그 사업단에서 좋은 IR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저에게는 아주 유익하고 보람찬 시간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더불어서 사업단장님이야 모든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립니다.